투자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에게 증시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승률 높은 전략 오늘도 세워보겠습니다.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님 나와주셨고요.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셨나요? 아니, 맞습니다. 네. 네, 매주 월요일에 변함없는 김프로.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보시죠. 6월 증시 투자 전략은입니다. 네, 6월 시장 향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5월장이 결국에는 이렇게 좀 풀썩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4, 5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6월의 반격이 또 있을 수 있을까? 네. 또 금리 인하 시기는 과연 언제쯤일까?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떠세요? 네. 실망이 있어야 기대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앵커님께서는 6월달 어떻게 딱 그냥 너저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약간 그렇게 가봅시다. 전약 후강, 전약 후약, 네, 전강 후약, 네, 어떤 쪽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초반이 네. 약한 흐름인 거죠. 예, 초반 잘 약하네요. 올라오는데요? 네, 약했다가 반등 주고 있는데요. 네. 전약 후강. 전약 후강이요. 왜 따라하세요? 으로 보고 싶은데, 예. 네. 근데 뭐 불확실성도 있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전약 중강 후약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럼 박스권이네요. 결국엔 그럴 것 같습니다만 예. 네, 그래도 한 6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고점에서 물린 거 조금 팔 기회는 주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 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주식을 막 파니까 시장에서 한 켠에서 그랬었죠. 아이고 삼성전자 이거 못 올라온다. 예, 그리고 또 시장은 쭉 밀려버린다. 뭐 추세 이탈한다. 뭐 별 안 좋은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제가 드린 얘기가 그거 하나. 예. MSCI 관련된 쪽에서 리밸런싱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양반은 한국의 대표 주자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는다. 삼성전자 이틀 안으로 급반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있죠?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날 사라고 하신 날 샀으면은 저점이더라고요. 보셨어요? 그 프로를요? 네. 그 대표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건 네. 지난 월요일이요. 예. 뭐 하여튼간 뭐 잘 진행된다. 뭐 가격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 더 떨어졌네요. 더 떨어졌다 반등입니다. 예. 아마 저점권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근데 뭐 저점은 딱 네. 그 74,000원 내외에서는 일단 저점 인식은 있네요. 그날 네. 저점을 찍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예. 거는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한국 시장 됐으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다 버려. 뭐 이런 쪽의 분위기는 아니다. 라는 쪽에 대한 강조를 5월 말에 드렸었는데 네. 일단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2670이 한 번에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는 되게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그런 쪽에서 다시 한 번에 외국인들 선물 11,000개까지 들어오죠. 지금 다시요. 예, 그러면서 약간 변화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추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2670을 얼만큼 잘 지지해 주느냐. 그러니까 네. 지지권에 대한 믿음은 지금부터 강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쪽에서 잘 지지하는 만큼 그러면 다시 하락했던 거의 역순 그런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변화에서는 중심이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변화고 그러니까 이번 5월달 수출에서도 확인된 게 가장 큰 게 그거죠. 수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 5월달 수출에서도 지금 볼 게 뭔지 얘기를 좀 했던 부분들 이거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쪽은 좀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었던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일단은 추종은 하겠지만 델 컴퓨터라는 종목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실적 변화될 거야 라고 해서 뭐 올해 들어서 120%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AI를 통해서 지금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돈을 못 본다라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수익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재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은 많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돈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바뀌는 시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변화가 일단 나오다 보니까 경계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돈 되는 AI 인프라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더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압축되는 거죠. 그럼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면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되는 거, 예. HBM. AI 인프라 얘기하시다가 네. 또 HBM으로 가시네요. 결국에 인프라입니다. 결국 그것도. 저는 그 네. 데이터 센터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력 기기. 그렇게 확대되는 거 말고요. 네. 실질적으로 HBM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그러면 AI 칩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돼서 구애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좀 광의의 폭이 이제 AI 인프라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AI 인프라 쪽에서 오늘 전력기기, 뭐 변압기 쪽이 조정받는 이유는 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리 가격 하락하다 보니까 추세 이탈했어요, 지금요. 네. 근데 지금 뭐 다들 더 간다고 하는데 막상 가격들은 이탈합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이제 구리보다도 알루미늄 쪽에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믿지 마세요, 그런 건요. 왜냐면은 네. 이거는 저희가 뭐 예측을 한다고 해서 맞출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네. 항상 제가 지난주에서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원자재 시장은 공급자가 우선이에요. 저희가 다 수요만 바라보고 있는데 수요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요는 장기적인 관점 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적을 예측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 가격이 올라오면은 공급자들은 뭘 하냐면은 아유 가격 올라왔네 지금까지 가동안 됐던 거 진행시켜 하면서 그냥 다 없던 광산도 막 만들어내서 좀 물량 나오고 있거든요. 있던 재고들도 막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은 무조건 공급자 시장이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기 좋아요. 그렇게 네. 되면 이것까지 이제 소화하고 단기 재고까지도 소화시킨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장기 수요가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올라오는 게 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다 무조건 계속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또 하나 받쳐줘야 될 게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 장밋빛 전망만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가다 거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은 그래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은 하이닉스는 통과돼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장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밀리면 계속 사는 건 맞다. 이거는 정확한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는 어떤가요? 이제 그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중요한 건데 네. 한미반도체 오늘 나왔던 뉴스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한 10몇 프로 급락하게 되면 지금까지 바라봤던 독점적인 지위가 이탈됐다. 그러니까 이거 매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님? 본딩 장비 쪽의 경쟁이 네. 치열해진다 이런 네. 내용이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밸류가 비싼 부분에 대한 이제 독점적인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된 건 맞습니다. 그렇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한화 정밀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보니까 ASML 쪽에서 그 자회사가 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성장하고 있고 거기다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기술력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되면은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가지고 기존의 벤더와 함께 싸움이 벌어지겠죠. 근데 지금 처음으로 만약에 SK하이닉스 입장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벤더 하나만 두는 것보다 벤더 두세 개 두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벤더는 두 번째 벤더, 세 번째 벤더를 생각했을 때 얘한테는 단가가 너무 비싸게 주지 마 하고 이렇게 압박하는 용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입장으로서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 벤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드 벤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좀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이를 맡길 수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지. 이게 주된 벤더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지위적인 흐름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번에 부담감, 이런 위협감이 나왔을 때는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좀 비중 늘리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한미반도체 흔들리다 보니까 후공정 관련된 장비들이 다 같이 밀리더라고요, 지금요. 네. 또 되는 종목들은 사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한미반도체 때문에 너무 이렇게 또 쫄아서 이렇게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SK하이닉스와 함께 이어지는 엔비디아에 대한 변화 이거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반도체 업황 쪽에서 이게 이번 5월 달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램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낸드가 지금 폭발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던 2022년 9월 달 부분까지 가격도 그렇고 중량도 그렇고 올라와 있어요. 이걸 포함해서 SSD는 지난 5월 달에 또 폭발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AI 쪽의 또 협의의 인프라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낸드 쪽과 디램 쪽이 다 좋아지는데 지금 시장에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HBM만 신경 씁니다. 그러면 이쪽은 몰라. 나도 일단은 이거부터 신경 쓸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투자도 안 하고 지금 돌아가는 대로 돈다 그러면 분명히 쇼티지 납니다. 가격 이따가 하반기에 쫙 올라와요. 더 올라와요.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캐퍼를 신경 쓰고 좀 지금 이쪽에서 내가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재고가 10년 만에 빠른 속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램에 대한 확보가 가장 빠르게 지금 업체들 쪽으로는 세트 업체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PC 그리고 또 스마트폰 이런 쪽들은 하반기에 AI 온디바이스가 펼쳐진 대회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분명히 하반기에 메모리는 쇼티지가 납니다. 그럼 거기 가장 큰 수혜는 어딜까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삼성전자죠, 결국에는. 그리고 전공정들 지금부터 쭉 쳐져 있어요, 다들. 오늘 종목들 보게 되면은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있죠.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좀 괜찮지 않은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휘청했다가 이렇게 지지 나온 자리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테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밀려 있습니다. 한번 그 전공정도 된 대회 하다가 삼성전자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다. 네. 그러면 이것도 봐야 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은 낸드 쪽 종목이나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삼성전자는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특히 어차피 파운드리도 해야 될 것 같고 HBM도 신경 쓰고 D램도 신경 쓰고 이런 메모리 전반적으로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머리 아프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PX 투자는 이어가고 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 체크하시면서 여전히 전공정도 챙겨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지표 가운데서 그 수출 항목들, 좋은 수출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던 것이, 네. 그게 뭐 지난달의 특징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장은 어떤가요? 오늘 장에서는 딱 눈에 띄는 게 그겁니다. 자동차입니다. 네. 네. 자동차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자동차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내구재 쪽에서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제대로 되겠느냐?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전기차 쪽에서 아까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도요타도 좀 성장률이 좋았는데 상위권 쪽에서는 전기차 쪽에서 현대기아가 압도적으로 지금 성장을 보이는데 테슬라는 좀 위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그러면 전기차 시대에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 쪽에서 잘한다는 얘기겠고요. 거기다 보조금까지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훨씬 더 잘할 거고 그러면 국내 2차전지 쪽도 현대차를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밸류체인들은 더 좋아지겠죠. 지금이 저점입니다. 네. 오늘 뭐 삼성그룹,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밸류체인,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네. 뭐 다 지금 매수 시그널 주고 계세요. 네. 이런 그쵸? 자리에서는 그렇죠? 네, 이런 자리에서는 네. 특히 조금 좀 억울한 게 배터리도 지금 저점이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네. 근데 에코프로 그룹들은 살짝 이제 그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 차익금들이 만기가 돌아올 때가 됐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조단위거든요. 1조 2천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원활하게 잘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안 되게 되면 혹시나 증자를 한다. 시장에 좀 충격이 나오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래도 2차전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중국 배제해서 새롭게 공급망 라인들 짜간다라고 했었을 때 특히 음극재 같은 경우 음극재는 지금 인조흑연, 천연흑연 안 쓰겠다. 우리 실리콘 음극재로 가겠다. 거기서 반응하는 종목이 대조전자재료겠죠. 네. 이런 쪽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가면서 찾아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WWDC 기대감 반영할 시점이라고 보셨는데 네. 관심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관심주는 일단 경계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가요? 네. 너무 기대감이 높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를 통해서 뭔가 큰 폭의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거는 지금 저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다 나와 있거든요. 실이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변화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고 저희가 알고 있듯이 하드웨어 쪽에서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은 한국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찾는 하나의 수혜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하게 되면 LG노텍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그거나 아니면 하이비전 시스템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나머지 정도는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에서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제 찾아봐야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음성 쪽으로 뭘 한다 그러면 플리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있는데 이거는 아직 뭐 그렇다고 해서 애플로 들어가는지 아니든 그냥 테마주 쪽의 성격인데 예. 투자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들어온지는 이번에 공개하는 거 보고 이왕이면 소프트웨어에서 답을 찾자. 이건 AI가 B2C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이거는 좀 더 가시화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판단해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의 프로 김민수 대표였습니다.